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이 코너에서는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의 정신과 문화를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얼마 전 유엔이 발간한 2018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 156개국 가운데 57위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총생산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풍요로운 물질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요. 반면 국내 총생산 163위인 부탄은 국민 행복 지수가 매우 높은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부탄의 종교 문화와 행복 비결에 대해 부탄 문화원장 윌리엄 리 선생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PD님.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부탄 문화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윌리엄 리입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지금 한국과 부탄의 우호협회장도 맡고 계신데 네. 어떤 계기로 이 부탄과 가까워지신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북한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네, 요즘도 북한에서 왔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이제 부탄이고요. 이제 그 한국과 부탄 사이에는 이제 수교 작년 2017년에 이제 수교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한국과 부탄 사이에 그 민간 단체 교류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982년에 한국 부탄 우호협회가 양국 간에 이제 그 외교부와 이제 민간인들 중심으로 수교가 되기 전부터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이제 민간 단체 혹은 이제 정부 단체 간의 교류 간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저는 2015년부터 한국 부탄 우호협회의 회장직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 네. 산하에 이제 부탄 문화원, 부탄 관광청, 또 이제 상공회의소 등 여러 단체들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처음에 이제 부탄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예전 제가 그 대학 생활 때부터 그 여행을 좀 많이 좋아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 티베트, 부탄, 라닥, 네팔 이런 이제 히말라야 등지를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이제 부탄이 아무래도 저에게 마음을 가장 안주할 수 있었던 곳이었고, 인연이 이제 오래되었다 보고, 초기에는 이제 부탄에 어떤 종교적 이유로 종교적 이제 그 수행의 목적으로 방문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부탄의 많은 분들과 이제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인연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히말라야 인근 국가들 이렇게 다양하게 다 가보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부탄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은 계기가 있나요? 각 나라별로 각각의 이제 아름다운 부분 이제 이런 게 있겠지만 저에게는 일단은 그런 이제 10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런 일단 인도에서 온 불교의 문화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점. 예, 그리고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다의 가르침을 단지 종교의 교류에만 머물지 않고 일반 생활 속으로 그렇게 이제 전파했다는 점 등에서 굉장히 저에게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도 어떻게 보면 이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네네. 대중화를 또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탄의 이 불교의 생활적인 부분들 오늘 한번 좀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소개한 대로 부탄이라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높기로 유명하고 또 1970년대 이 국민 행복지수라는 지표를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시킨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부탄 어떤 나라인지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부탄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2주간 방문을 하시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부탄은 굉장히 큰 강대국인 중국과 인도 두 나라하고만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80만 정도도 채 되지 않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충청도 정도의 사이즈에 되는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큰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그런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는 그런 어떤 정신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은둔 왕국으로도 알려져 있고, 지구상의 마지막 샹그릴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피디님께서 방금 이제 행복지수를 말씀하셨는데요. 부탄의 역사는 이제 1000년이 넘게 되지만 지금의 이제 그 국가의 형태를 이루게 된 것은 약 17세기 정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탄의 국조라고 할 수 있는 샵둥 나왕 남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부탄의 국경 형태를 만드시고 20개의 주를 이제 통합을 하셨던 분인데, 네.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제창하셨던 말씀이 만약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아, 맞는 라는 굉장히 유명한 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21세기에도 굉장히 행복이란 개념을 추상적이고 굉장히 어떤 상대적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행복이란 주의가 단지 그냥 개념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에 또 혹은 정책으로 많이 이렇게 적용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우리나라에서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참 잘 살죠. 잘 사는 나라지만 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또 물음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인도와 가까이 붙어 있고, 네, 중국과. 네. 그렇다면 그 인도 문화와도 상당히 좀 비슷한 점도 많이 있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부탄 그러면은 이제 인접 국가인 인도 혹은 뭐 티벳, 네팔과 비슷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인도나 네팔, 티벳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족도 그 둑바족이라고 하는 이제 소수 민족이고요. 언어도 종카어라는 언어를 자신들만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티벳, 인도 이런 네팔의 근접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문화를 볼 수 있기에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탄만의 언어와 또 정신 문화를 또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불교 신자인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뭐 다른 나라의 불교와 뭐 다른 점이 있을까요? 뭐 불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석가모니 붓다를 이제 교주로 하고 있는 종교인데 크게 세계적으로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가시는 동남아, 뭐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에서 이제 많이 따르는 남방불교, 네. 소승불교라고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상좌부 불교라고 이제 부르죠. 여전히 이제 부처님 때 모습으로 탁발을 하고 개인의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사마타나 윗바사나 같은 수행법을 중시하는 그런 불교법 그리고 문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중일 쪽으로 오게 된 대승불교 예. 나뿐 아니라 남들도 같이 이제 깨달음을 얻자라고 이제 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한중일의 그런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선불교 참선을 중심하고 또 그 아미타불의 연보를 중시하는 그 정토 사상 등의 이제 그 문화권이 한중일 문화권에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세기 때 그 유명한 파드마 삼바바라는 분이 히말라야권으로 불교를 가져간 것이 바로 이제 금강승 불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티벳, 몽골, 네팔, 북인도, 몽골, 멀리는 러시아 일부 부분까지 전파하게 된 우리한테는 이제 흔히들 이제 그 유명한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계시는 티벳 불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문화권이 바로 이제 금강승 불교권, 소승, 대승, 금강승이 있는데 부탄은 지금 바로 그 금강승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됩니다. 예. 네팔이나 인도는 이제 힌두교 국가가 되었고 티베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산혁명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이제 모든 불교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인도나 이런 곳으로 임시정부가 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부탄은 유일하게 그 인도 후기 불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불교의 세 가지 갈래 가운데서 이 히말라야의 인근에 있는 불교권. 그렇다면 불교가 이 부탄 그 국민들을 어떻게 좀 행복하게 만드는 건지. 네. 네. 그래서 부탄이 이제 행복지수 높다, 1위다 이렇게 알려진 게 이제 그 영국의 본부를 둔 그 신경제재단에서 143개 국가 중에서 조사했을 때 부탄이 이제 행복지수 1위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조사 기관이나 측정 방식에 따라 순위는 굉장히 이제 바뀌기는 하는데요. 부탄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국가의 건국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붓다의 가르침을 나라의 그런 어떤 계율을 예를 들어 헌법이나 국가의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이한 것이 산림의 60% 이상은 반드시 국토의 60% 이상은 반드시 산림으로 유지한다. 생명 존중 사상, 환경 사상 그리고 부탄 국내에서는 그런 어떤 생명 존중 때문에 도축이 금지돼 있고요. 예. 낚시나 벌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큰 타격이죠.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100% 수입을 해야 되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부다의 사상을 그대로 이제 국법에 적용을 하여서 나뿐 아니라 또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으로 산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국가에서는 이런 행복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GDP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한 3,000불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무상 교육, 박사과정이라든지 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도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와. 또 이제 무상 의료, 아무리 아파도 수술을 받아도 암에 걸려도 전부 이제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어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부탄에는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시대나 신라시대 같이 그 국사가 계시는데요. 이제 바티칸의 교황처럼 제캠퍼라고 불리는 국사가 계십니다. 이제 그분은 각각의 국민들의 이제 종교단체 승왕청이 있는데 각 그 사람들의 국민들의 행복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말씀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부는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탄의 정부의 가장 최고 의결기구는 국가행복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누군가가 이제 정책을 발의를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이펙티브하냐가 아니라 이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측정 방식 100점 만점에 82점이 넘어야만 정책으로 입안이 될 정도로 행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와, 국가행복위원회도 있을 정도로. 네. 자, 이렇게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이 충청도 크기의 그런 국가라고 좀 하셨는데 무상 교육부터 해서 의료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잘 할 수 있나 보네요. 그것이 이제 그 정부의 역할. 그래서 이제 얼마 전 그 유엔의 발표에 의해서도 부탄의 이제 그 부패 지수가 조사한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걸로 나왔고요. 이제 행복 지수 GNH라고 부르는 그로스 내셔널 해피니스라고 부르는 지수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라의 나라의 발전의 척도를 경제의 중심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GNP, 최근에 이제 GDP 같은 이제 경제 척도를 이제 나라의 중요한 지수로 봤는데요. 부탄에서는 그거 GDP, 이런 GNP 같은 경제 지수는 물론 좋습니다만은 어떤 부작용들이 있더라. 환경 파괴, 빈부의 격차, 또 사람들이 외로워지는 현대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경제보다는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5, 60년간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학자들과 연구를 했고요. 단순히 그냥 넌 행복해 안 행복해가 아니고 굉장히 정밀하고 검증된 측정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GNH라는 것은 4개의 기둥과 9개의 인덱스, 33개의 인디케이터 등으로 각종 측정 방식으로 그런 국민들의 행복도를 이렇게 측정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4개의 기둥이 첫 번째가 일단은 잘 살아야 되니까요.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보존 그리고 이제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통 문화를 잃을 수 없으니까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리더들의 그런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패 지수가 낮은 리더들과 국민들이 화합을 해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제공하고 국민들은 행복의 기술을 익히는 그래서 정과 교가 완벽하게 조화가 된 그런 국가로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로 인지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법이 있고 또 각 종교마다 이렇게 지켜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권장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좀 분리가 돼 있는데 붓다의 가르침을 법과 제도화해서 공동체로 살아간다. 참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 행복을 저도 좀 맛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어쨌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복의 척도 또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노력을 해 나가는데 그럼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국민들은 전부 불교 신자인 거죠? 부탄의 국교가 아까 말씀드린 금강승 불교를 따르고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부탄의 인구 구성의 약 10% 정도는 그 네팔계 이민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힌두교 사원도 생겼고, 또 최근에는 이런 어떤 아직 교회나 성당은 없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의 이제 예배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이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불교의 정신 문화가 대대로 이제 1700년대 이제 국가 형성 이래로 잘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네요. 네, 국가 형성 이전에도 이제 8세기 때부터 불교가 부탄 땅에 전해지면서 그렇게 많은
불교 문화가 이제 당시는 이제 봉건주의 사회였었는데요. 네.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17세기 때 아까 말씀드린 국조께서 그걸 전부 통합을 하면서 그걸 이제 정식으로 명문화를 하게 됐죠. 네. 어쨌든 이렇게 부탄의 이렇게 좋은 것들, 행복한 면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탄 국민들이 좀 힘들어하거나 그 안에 어떤 불평등, 어려운 점들은 없나요, 혹시?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부탄이 참 천국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당연히 부탄이 어떤 유토피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대 부탄에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세계화의 개방에 열리면서 부탄에도 최근에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라든지 또 경제 발전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청소년들의 자살률도 또 부탄에서도 또 증가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다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 적용한 부탄인들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으면서 그런 자신의 나라의 어떤 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잘 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나 유럽의 큰 대국하고도 아직 수교가 되질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런 정신 철학을 가지고 잘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의 개교표 하면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이 물질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됐을 때는 참 불행해지고 네. 그래서 물질과 정신을 참 이렇게 조화롭게 물론 정신이 물질을 잘 지배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부탄은 그런 것들이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행복의 척도를 평가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 물질의 정도로 행복과 불행을 나누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탄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제 원장님이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아무래도 행복이 굉장히 상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요. 물질적 양을 행복의 척도로 보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또 이제 최근에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 그건 이제 분노 장애에 관련된 범죄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분노를 분출하며 질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부탄의 행복론은 굉장히 어떻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주게 하는데요. 그런 이제 욕심을 비우고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 그래서 부탄은 또 오히려 또 세계 기부 세계 11위의 나라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 안타깝게도 더 잘 아시겠지만 OECD 국가의 자살률 세계 1위, 10만 명당 지금 25.8명이 자살하고 있는 나라. OECD 평균 11.6명보다도 훨씬 높고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의 2.1명보다 13배. 높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어린이 청소년 자살률도 세계 1위.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지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런 이웃을 가진 나라. 거꾸로 말하면 불행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 어떤 부탄이라는 나라를 홍보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도대체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는가, 또 이제 거기에 방문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해주고 싶은 말씀도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역할들 우리 원장님뿐 아니라 각 종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삶의 중요한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는 역할,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 되는 일일 텐데 우리나라는 특히 여러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또 다종교 국가이기도 하고 여러 종교의 지혜가 있기도 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종교들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최근에 원래 이제 종교가 사회를 어루만져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일들이 이제 각 종교 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네. 이제 변화의 시기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제 그 7대 종교 이런 이제 단체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어차피 종교의 옷은 있지만 각각 사랑, 은혜, 자비, 지혜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또 행복은 어디나 공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함께 종교의 벽을 허물고 그렇게 되니까 희한하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각각의 종교에서 개인의 신앙은 더욱 돈독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을 더욱 이해를 하고 지금 바로 이 코너처럼 이웃 종교를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누는 그런 가치를 함께 공유를 한다면 분명히 다시금 종교가 새로운 역할을 한국 내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종교인들이 이 부탄 사람들처럼
먼저 좀 스스로 행복해지면은 사람들이 저 친구는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종교에 좋은 그런 것들을 또 배우려고 하고 또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 원장님과 함께 부탄 국민들의 행복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끝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많은 한국 분들이 행복과 행복의 조건을 많이 헷갈리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그 행복 그 자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행복하실래요? 하면은 조건이 붙습니다. if. 만약에 내 자식이 서울대를 간다면, 아프지 않는다면, 승진한다면, 한다면 난 할 거야.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예, 내가 행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이제 그런 자신의 현재의 마음 상태, 현재에 머무를 수 있는 상태, 그리고 또 마음뿐 아니라 외부의 조건. 그렇기 때문에 부탄은 그런 외부의 조건은 정부에서 책임을 졌고, 그리고 이제 종교의 역할은 각각 기운들을 마음의 테크닉, 마음의 기술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흔히들 이제 그 악기를 배우거나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행복의 기술은 개개인이 익혀야 되는 것으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알고 있는 행복이 과연 행복의 조건이 아니었나? 아니면 그 행복 그 자체였나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것이 이제 수백 년 전에 국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21세기에서 이 부탄의 그 외침이 다시금 이제 희자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부탄과 대한민국의 조건이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강력범죄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는 이 분노조절 장애의 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방송하는 이 순간에도 한강 다리에서 누군가 절망하며 뛰어내린 이 나라에서 기본적인 삶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건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바로 오늘 이 코너에 대해서 들으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